애니어그램 순서로 말하면 네 번째 시간, 우리 4번 유형에 대한 이해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유형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가지 에너지 모두가 이어져 있지만 특별히 4번은 양옆에 3번, 5번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한쪽은 5번, 그리고 3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3번 에너지, 4번 에너지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좀 저런 특성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에너지의 연결과 교류해서 그런 부분이 오겠구나 깨닫고 좀 이해하시게 되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한층 더 수월해지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열과 통합은 서로 역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4번으로 가는 부분이 통합의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은 반대로 말하면 2번으로 가는 것이 분열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저희는 대화용으로 이제 이 강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에너지 특성을 나타낸 동물이 바로 이 고양이가 가장 적격이다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름은 바로 예술가입니다. 감성형, 가슴형. 특성은 가슴형 에너지 모두와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슴형 에너지를 북돋고 촉구하고 이렇게 그걸 자꾸 발전시키는데 쉽다는 겁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더 감성적으로 변하고 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심취되고 몰입되기가 쉬운 게 이제 감성형 에너지의 좀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4번 유형의 에너지가 좀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형 중에서 근데 이게 내향적인 에너지다. 안으로 향한다. 내부, 자기 내면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크게, 그죠? 자, 이 유형의 좀 기본 정보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고유성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다 이런 의미죠. 독창적이다라는 말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특별한 부분에 꽂혀요. 그리고 이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변칙주의자입니다. 원칙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모두가 다 향하기 때문에 고유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남들과 다른 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자, 고양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가가면은 자꾸 멀어져요. 막 좀 뭔가 견디는 듯 하다가 그만 이제 휙 벗어나고 뭐 거실로 가거나 냉장고 위에 가거나. 왜 그럴까? 이제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고양이는 털이 촉감의 감각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쓰다듬고 이러면은 이게 개랑 다르게 힘들어하고 잠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도 또 어때요? 또 이제 사와갖고 관심을 보이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게 고양이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고양이가 또 보여주는 특성 중에 좀 비슷한 거 하나는 뭔가 숨막꼭질 하는 것 같아요.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동물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강점과 약점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별나요. 맞아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남들은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뭐가 되냐. 나는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특별하게 이제 이걸 나타낼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나타냅니다. 똑같은 상태의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표현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화난다고 화난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재미없죠? 제가 4번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좀 일단 좀 유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한여름에 이 태풍이 이제 내가 있는 이곳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마치 그게 내 마음 같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이 뭔 개소리. 뭔가 그걸 시적으로 혹은 노래로 그림으로 어떤 그런 이제 간접적이고 은유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비유하고 숨기고 이런 표현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면 나는 6이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자기의 이 내면 활동, 자, 우리 내향적인 에너지 장점은 그 내향의 대상이 되는, 자, 마음이면은 4번, 문제 쪽이면 5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똑같은 그 화났다라는 감정을 우리가 만약에 잃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냥 9분 정도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가 난 것 같다. 근데 4번 에너지는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화가 난 게 불같이 화가 났다. 저는 지금 화가 나는데 은은하게 화가 났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촘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한 감정에 폭넓은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느끼는데 발달이 돼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2번과의 차이를 좀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4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제 4번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또 제가 실전 우리 그 기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첫사랑이라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생겼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수많은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가 빛납니다.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나와 그의 대화는 진짜 평범하게 그냥 연필 하나 주고받은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특별합니다. 그죠? 마치 영화 보면 어떤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모든 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얘가 그 연필을 빌려줬어요. 이 연필은 뭔가 다른 것 같고. 자, 뭔가 그와 나와 있었던 사건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4번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데 이 4번 에너지가 항시 좀 발달해서 이제 쓰이는 분이 있는 거고 누구나 자기가 누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될 때 우리는 4번 에너지로 그 사람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재밌는 드라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마음에 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치심에 약합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이란 어떤 감정에서 오는 걸까요? 뭐 패러독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고유하다는 건 남들과 특별해야 됩니다. 고유함은요, 남들에게 내가 이해되는 순간 난 뭔가 고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남들이 다 간파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해버렸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나의 고유성에 손상을 주게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또 드는 줄 아세요? 이들이 왜 감성형이 있을까요? 나의 고유함은요, 남들이 알아봐야 또 빛이 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이 딜레마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잘 키우는 집사는요, 고양이에게 먼저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 고양이는 알아서 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딱 다가가서 내가 너를 한번 봤다, 너를 사랑한다, 이거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4번 에너지가 아주 두드러지는 그 드라마, 뭐 영화를 보면 그냥 내 마음을 알아라는 건지 모르라는 건지 그렇게 표현해요, 서로.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제작자분이 또 이걸 넣어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영화죠. 엽기적인 그녀. 정말 이해 못하겠어. 이 전지현이 저 반대편 산까지 가라 그래요. 차태현을. 그러곤 뭐 하냐면 견우야 미안해 사랑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태현을 사랑한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계속 남자 주인공은 뭐라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손만 흔들거든요. 자, 이게 이제 4번 방식의 사랑입니다. 서로 나중에 시간제에서 만났는데 어머 선자리에서 만났죠, 그죠? 우리 제작자가 이걸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에 어떻게 잘 넣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울함이 이해되십니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겠어요? 우울함의 감정으로 자신이 좀 이렇게 침울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유 없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운으로 뭔가 표정이나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참 뭔가 지친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껏 잘하는 사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때요? 지금 자기 활동에 빠져요. 그래서 혼자 뭐 일기 쓰고 혼자 뭐 블로그 쓰고 또 뭐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 푸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이 4번은 누구나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침범받으면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희생자 역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의 이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거나 우리 관계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관계에 내가 느끼는 이 처절한 아픔 혹은 내가 지금 슬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말 걸어오면은 동문서답을 해요. 이제 엄마가 이제 4번이다 칠게요.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우리 뭐 오늘 밥 뭐 먹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냥 나는 엄마한테 오늘 밥 뭐 먹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에휴 뭐 오늘 뭐 소세지를 먹든지 뭐 삼겹살을 먹든지 뭐 또 엄마는 뭐 밥하는 뭐 그 입장 알겠나? 에휴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부엌으로 더덕 가는 거예요. 자, 엄마의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희생자 역할의 어쩌면 그 예시죠. 너희가 나한테 와서 차지게 밥밖에 없네 이거예요. 희생자 역할에서 또 다른 측면에 이제 약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변덕이 심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고유성이 빛나야 되죠.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건 더 이상 고유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선택하러 가는 아주 절체절명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비주류를 가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고유성을 선택할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유성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해보다 보면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자의식이 강하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기의 내면에 그만큼 밝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무디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번은요,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진짜 그 말이 잘못 날아가면 정말 그 사람을 내일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진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그는 진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은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이 희생자 역할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죽음으로써 강력한 스픔을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이 어때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비현실성은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이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